86년의 한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밤비노의 저주라 불리던 긴 악몽은 끝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열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연패의 벼랑 끝에서 0.1%의 가능성을 움켜쥐고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의 3연승 대역전극을 선보인 2004년 보스턴 레드삭스의 기적은 야구의 신화가 되어 오늘도 빛납니다. 양키즈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주인공이 된 순간 그들의 눈물과 환희는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에게 가슴 뛰는 영감을 선사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보스턴 레드삭스 다큐멘터리 특집 1탄, 오늘은 대역전 2004 보스턴 레드삭스입니다. 이번 시간엔 보스턴 팬인 3구님 그리고 정구님과 함께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스턴 뒤에 갑자기 저로부터 저도 보스턴 팬 아니냐고 할 텐데, 참고로 저는 MLB 팬 따로 없습니다. 네, 없고 여기 롯데 입어가지고 롯데를 입어? 아 롯데에다 삼성 LG 사만 LG를 입어서 방송에 조크를 넣었죠? 네. 뭘 조크를 넣어? 그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요즘은 말실수를 조크라고 하나요? 어이가 없네 진짜. 그래서 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궁금했던 거예요. 어쩌다 보스턴 팬이 되었는지.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몇 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아니 여러분, 아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상군이 보스턴 팬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안 궁금한 거 아니고요? 왜 그래요? 이제 저기 그 구독자 1000명 됐는데. 1000명? 1000명이 아니 200명도 안 됐는데 지금? 뭐 1296명이야. 아, 맞다. 미안합니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데 여기 이제 막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왜 뜬금없이 보스턴 얘기를 왜 하느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저 LG 옷 입고. 그래. 제가 보스턴 레드삭스 팬입니다. 예. 네. 그래. 요거 빨간색 있네 여기. 네. 그래서 어쩌다. 어쩌다요? 네. 그냥 뭐랄까 그 2003년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뭐 그 전부터 MLB를 뭐 박찬호 선수 경기 보고 뭐 그러면서 조금씩 알아가고는 있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재밌게 하던 게임이 있었어요. EA 스포츠에서 나온 MVP 베이스볼 2003이라고. 네, 그 게임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더 MLB를 알아가게 되고 MLB에 흥미를 가지게 됐지만, 이제 메이저리그 그 2003년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보스턴과 뉴욕 양키스의 2003년 경기를. 근데 거기서 뭐 보다 보니까 보스턴이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보스턴이 좋아지고 이 보스턴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지면서 이 팀은 내가 응원해야겠다. 딱 그때 이제 코가 깨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보스턴을 응원하게 됐고, 코가 깨었어. 그 다음 해에 그 다음에 그 드라마를 쓸 줄은 몰랐죠. 이 역사를 알고 보니까는 이 팀은 더 애잔하네 해가지고 아이고 남 얘기가 아니구나 이거구나. 그쵸. 이 팀도 우승이 이렇게 오래 걸려? 물론 그때 LG는 뭐 10몇 년이었지만. 그래요. 예. 이 작품 근데 보셨어요? 대역전이요? 네. 봤죠? 봤구나. 오케이, 이제 좋아요. 저 봤어요. 자, 그러면 총평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저부터요? 네. 네. 일단 뭐 다큐멘터리니까 진짜 말 그거잖아요. 진짜 조금 축약해서 얘기하면 진짜 그거죠. 보스턴은 어떻게 반면의 저주를 탈출했는가. 물론 이제 그 안에 뭐 진짜 뭐 그 당시 때 있었던 뉴욕 양키즈와의 라이벌리, 그리고 또 소위 이제 머니볼이라고 불렸었던 시오에스타인을 이제 영입했던 그 과정, 그리고 또 그거에 있었던 뭐 정말 뭐 이야기들을 담았는데, 저는 좀 그래도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2003년이잖아요. 2003년과 2004년의 이야기잖아요. 그 사이에 그 옛날에 그 영상들을 어떻게 또 잘 고아지고 잘 살렸냐?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서. 네. 아마 현장 촬영한 거를 많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옛날 그게 좀 잘 보존이 됐으니까. 옛날 소스가 좀 있었으니까. 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죠. 4K로 일단 컨버전을 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좀 놀랐었고, 그 당시 때, 그래도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그 주역들이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알렉스 로드리게스나, 뭐 여러 선수를 하는데, 또 이제 사실 제가 오늘 제가 정말 좀 뜬금없이 왜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냐면은, 물론 이제 집에 있는 MLB 유니폼 이거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네. 제가 서울 시리즈를 보러 갔기 때문에
물어본 것도 있어서 이런 거 있지만은 이 영상에 로버츠 감독이 나옵니다. 네, 그때 주역의 멤버였죠. 네, 월드 시리즈 우승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또 심지어 사실 주역까지는 아니긴 뭐 한데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그게 있긴 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이따가 또 마침 또 설명하겠지만. 인터뷰에서 또 이 유니폼 입고 나와요. 그래서 그냥 로버츠 감독 이거 입고 왔네. 그래 오늘 이번 녹음 때 이거 입고 녹음해야지 해서 사실 입고 것도 있지만은 참 어떻게 보면 그 밤비노의 저주는 또 이제 야구 팬들이면 또 모를 수 없는 또 그 이야기다 보니까 그거를 또 참 보스턴이 참 그 80여 년의 그 기나긴 그 암흑 속에서 뚫고 우승했던 이야기를 되게 잘 담아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네, 보스턴 팬인 우리 보스턴 레드삭스 팬인 보스턴이라면 또 이제 화내. 아니 뭐 화는 안 내요. 다만 뭐 셀틱스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보스턴 셀틱스. 예. 어떻게 보셨는지요, 상님? 뭐 그냥 뭐 예전에 그 보스턴 팬 하면 사실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최고의 그 순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다큐로 살려가지고 했던 거 자체가 일단 팬으로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봤고 일단은 뭐 그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우승 승리 확률 이거를 하나하나씩 표현한 거. 그 네네네. 모든 경기 순간순간마다 이게 또 1986년 월드 시리즈 그 6차전 그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뭐 86년 월드 시리즈 6차전도 그때 보스턴의 승리 확률이 90몇 %였다가 쫙 내려가는 것처럼 그 2004년에 그 보스턴의 승리 확률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쩌라락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해가지고 그 표현한 것부터 일단 좋았고 그게 흥미로웠고 또 그 ALCS 그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에서 마지막 7차전에서 이거 승리를 확정 지을 때 그 순간 이제 보여주는 그 감독과 그 단장 테오 앱스타인 단장과 또 감독 그다음에 뭐 선수들의 이런 표정들 그때를 회상하는 그 당시 인터뷰하는 그 선수들의 그 표정들 하나하나 잡아주면서 그 넘어갔던 거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래서 그런 추억을 여러모로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잘 만든 다큐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도 뭐 이제 과거. 아니,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게 이게 과거 이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의 그 한계점이 있었다면 그런 사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너무 뻔한 전개 뭐 그렇게 서 있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뭔가 3부작 하는데 뭔가 기승전이 딱 명확하게 있던 것 같았어요. 그거 확실히 느꼈던 게 2004년만 보여주지 않았던 거. 좀 이따 얘기할 2003년부터 여기서 시작했다는 거. 근데 이거는 2003년에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전을 대역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게 2004년 그게 2003년이 있었기에 2004년 그게 있는 거거든. 이 역사가 딱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 드라마틱했던 거고 정말 그래가지고 2003년은 반드시 같이 짚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사실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밤비노의 저주하면 저도 사실 밤비노의 저주하면 맨 처음에 사람 이름인지 알았어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밤비노의 저주를 이럴 때 그 사람 이름인가 저도 있거든요. 밤비노가 무슨 밤비노라는 사람이 밤비노라는 저주를 터뜨렸잖아. 밤비노라는 사람이 저주를 쳐준 거야. 그래서 아니면 밤비노라는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아니면 나는 그거 어디 나 빼고 다른 사람 내가 베이브루스 이전에 밤비노라는 사람이 그 안 돼가지고서 뭐 그 했나 보다. 그건 염소의 저주고요. 그래서 근데 밤비노라는 사람이 뭐야? 근데 이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사실 좀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밤비노는 그러니까 결국은 베이브루스의 애칭입니다. 베이브루스의 애칭. 밤비노가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탈리아어인지 뭔지 뭐 아이라는 뜻일 거예요. 아마. 예. 그 베이브루스 선수가 오늘 이탈리아계 선수 아닙니까? 독일계입니다. 독일계. 독일계구나. 독일계인데요. 근데 베이브잖아요. 베이브. 이걸 밤비노라고 그러구나. 베이브 루스 때문에 이 베이브도 사실 그 애칭이거든요. 원래는 조지 허먼 루스인데 이 선수 베이브 루스의 원래 본명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 베이브를 따가지고 그 밤비노의 저주라고 불리게 된 건데 밤비노가 그러니까 애칭이었는데 근데 이게 원래는
그 당시에 나왔던 표현은 아니에요. 1918 뭐 그때 당시에 나온 건 아니고 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다큐에도 나왔던 1986년 그 월드 시리즈 알까기로 그 허무하게 나오죠. 얼까기로 갑자기 6차전을 내주고 7차전도 쳤던 그 보스턴의 월드 시리즈 그거에서 모 기자가 처음으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밤비노의 그래요? 저주라는 표현을 커스 오브 더 밤비노라고 이렇게 쓰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밤비노의 저주라고 불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밤비노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냐면 양키스 팬들 중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때 많았대요. 네. 뉴욕 그쵸? 네. 이민자들. 예, 이민자 그 실제로 뭐 이탈리아계 양키스를 대표하는 선수 중에 이탈리아계 선수들도 꽤 있었어요. 조 디마지오 선수라든가. 그렇죠. 네네네. 그런 선수들이 사실 디마지오는 이름만 딱 봐도 사실 네. 이탈리아계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뉴욕에도 이탈리아계 선수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 브루클리안 영화가 있어요. 시얼사 로넌이 주인공인 영화가 있는데 네. 그 거기가 이제 그 딱 20세기 초중반 때 이민자들 이야기거든요. 저기 이제 뭐 아일랜드계든 뭐 이런 아일랜드계 이민자인데 거기도 막 지역구가 다 뭐 어디는 아일랜드계 어디는 막 맞아요. 이렇게 이탈리아계 있잖아요. 거기 아마 주인공이 시얼사론이 그 얘기를 해요. 내 주변 남자 중에 내 주변 이탈리아 남자 중에 야구 이야기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요. 나와요. 아마 거기도 아마 그럼 뉴욕 양키스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 실제로 뉴욕도 보면은 차이나타운도 있지만 리틀 이탈리아라고 또 이탈리안이라는 그 구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이게 이탈리아가 야구? 뭐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보세요. 이탈리아가 지난 2023년 우리 WBC 때. 생각해 봅시다. 이탈리아 성적이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잘했죠. 그때 8강에 갔어요, 이탈리아. 네, 맞아요. 그 엄청난 그 경쟁 상대들을 뚫고 그렇습니다. 8강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8강에서 일본한테 지기는 했지만. 그렇죠. 네. 예. 어쨌든 그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이탈리아가 2023년 WBC 8강까지 오르는 그런 성적을 거둔 비견에는 이탈리아가 유럽에서는 야구 거의 최강팀 중에 하나예요. 네덜란드. 알려져 있는, 그렇죠. 이 팀이 실제로 뭐 올림픽에도 많이 나왔고, 뭐 야구에 막 나가지고, 야구가 은근히 잘하는 나라입니다, 이탈리아가. 하나의 알렉스 마이스트리가 네, 맞아요. 예, 이탈리아 쪽이고, 예. 그러네요. 아무튼 밤비노의 저주는 그래서 저기가 이제 가가지고 네, 베이브루스가 베이브루스가 원래는 보스턴 레드삭스에 있었는데 그 보스턴에 베이브루스가 있을 때는 무려 월드시리즈 1918년까지 5번이나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했었는데 이 레드삭스가 그 야구장 페네이파크를 짓는데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파는 거구나. 팔았습니다. 1919년에 이 베이브루스를 양키스에다 팝니다. 뉴욕 양키스에다가 현금 12만 5천 달러로 뉴욕 양키스로 트레이드 했는데 이 트레이드를 기점으로 보스턴 레드삭스는 거짓말처럼 망했구나. 월드 시리즈 우승과는 거리가 없었고 뉴욕 양키스는 베이브루스를 앞세워서 미친 듯한 홈런 행진을 베이브루스의 뭐 알잖아요, 전설적인 홈런. 그렇죠. 네. 홈런 행진 덕분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최고 명문으로 성장해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메이저리그 최다 우승, 월드 시리즈 최다 우승하라는 그런 명문 구단으로 양키스가 자리 잡게 되면서 이 두 팀 간의 격차가 확연히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는 그래서인지 양키스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정도의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누가 보면은 월드 시리즈에서 레드삭스랑 양키스가 붙은 걸로 알아요. 이거 그게 아니에요. 월드 시리즈가 아니라 그 전이죠. 이 둘은 그 전에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에서 붙은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 네. 포스트 시즌 때. 네, 한국으로 치면 그냥 플레이오프 네. 한국 시리즈 나가기 그 전에 플레이오프 단계에서 붙은 건데 근데 이게 오히려 월드 시리즈에 비해서 너무 치열했다 보니까 심지어 그냥 대판 싸움도 나고. 사실 뭐 스포일러는 아니긴 한데 어차피 스포일러가 아니고 역사적인 결과니까. 네. 사실 2004년 월드 시리즈에서는 세인트루이스랑 보스턴 레드삭스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랑 붙었는데 4대 0으로 그냥 이겼어요. 4승 맞아. 수입을 그냥 셧아웃이죠, 셧아웃. 4승 진짜. 셧아웃으로 그냥
너무 쉽게 우승을 해버려가지고. 오히려 사람들 그런 거 관심 없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묻혔고 근데 진짜 오히려 부각된 게 지금 그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였죠. 그래서 이 대역전에 보면은 그 진짜 그 뉴욕 양키즈와의 그 양키스. 네 양키스와의 그 으르렁거리는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을 많이 안 챙겨봤지만은 그 정도의 라이벌리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어마어마하죠. 이 두 사실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라이벌이죠. 이 두 네, 팀은. 그러니까, 네. 오죽하면은 한덕수 한덕수 그 뭐야 그 총리도 그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무슨 월드 시리즈에서 양키스와 레드삭스 만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월드 시리즈 만나요? 그러니까 야무지네. 하려고 했었네. 야무지네. 그러니까 야구 잘하는 척하는 얄뭐. 그 저기 아니 그런 얘기 안 돼. 어쨌든 간에 이 전통의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라이벌리 중에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오래된 라이벌리가 그렇죠. 양키스와 레드삭스인 거고, 이거를 이제 서부에서의 라이벌리는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지금으로 치면은 뭔가 흥행거리가 많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의 경기는 네, 진짜. 제가 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다저스와 자이언츠는 원래는 둘 다 뉴욕에 연고를 뒀었. 그렇습니다. 브루클린 다저스, 뉴욕 자이언츠였는데 네. 이 두 팀 다 서부로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로 다 옮기면서. 이전을 하면서 LA와 샌프란시스코가 각각 이전하게 되면서 그 서부를 대표하는 구단이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라이벌리를 뛰게 된 거고, 예. 결국 마지막 끝까지 뉴욕에 남아있는 양키스는 자연스럽게 보스턴 레드삭스와 계속 라이벌리를 형성하게 된 거고요. 네네. 자, 그러면 그 2003년의 시즌 이야기 1편에 나오는 그 시즌 얘기 하자면은 사실 저는 놀라웠던 게 갑자기 막 일본 야구 막 나오고 해가지고 이럴 때 네. 케빈 밀러 얘기 나오면서 네. 뭐 주니치 나오고 막 그 얘기하는데 케빈 밀라 선수가 저기 주니치 드래곤스로 갈 뻔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새로 취임한 테오 앱스타인 단장이 보스턴으로 오게끔 만들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장 얘기를 하자면은 이 단장도 약간 보니까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영화 머니볼과도 연관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 테오 앱스타인 단장을 영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새로 이제 보스턴의 새 구단주가 된 존 헨리. 존 헨리 구단주,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존 헨리 구단주, 우리가 잘 아는 리버풀 FC의 그 구단주죠. 존 헨리 구단주가 사실은 테오 앱스타인을 영입하기 전에 먼저 단장으로 영입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머니볼의 주인공 빌리 빈 단장이었습니다. 브래드 피트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원래 빌리 빈 단장을 영입하려고 했는데 뭔가 틀어졌어요. 틀어지게 되고 빌리 빈 단장이 추천한 사람이 바로 이 테오 앱스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30도 안 된 나이였는데 단장에 오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초기에 이제 단장에서 데려왔던 게 아까 케빈 밀러였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오티즈라는. 예. 근데 데이비드 오티즈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막 좋아하는 선수가 뭐였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예. 되게 과소평가 그러니까 되게 그 좀 약간 과소평가 당하긴 했죠 처음에는. 덩치 보고 좀 두운탱이라고 약간. 아니 당시에는 평가가 그거였어요. 그냥 1루 수비도 제대로 못하는 돼지. 예. 아하. 맞잖아. 근데 진짜 대놓고 되게 그 극딜을 심했어요. 1루 수비도 제대로 못하는 뚱땡이. 그러니까. 그런데 보스턴에 와서 완전히 완전히 황골탈퇴라고 괴물이 돼버렸죠 진짜. 보스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가 되고 결국은 명예의 전당까지 오르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영입했던 선수 자면 김병현. 김병현, BK. BK. 예. 우리가 김병현 선수는 저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그때 김병현 많이 BK 알고 네. 그때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많이 기억하는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이후에 선수 생활했던 게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법규 사건도 보스턴에서 터졌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보스턴에 거쳐간 한국 선수들이 꽤 많아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번 체크를 봤는데
조진호 선수를 시작으로 해서 네. 이제 이상훈 선수도 있었죠. 이성훈 선수 있고 지금 이제 MBC에서 해설하고 있는 김선우 네. 그리고 김병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좀 의외였어요. 그리고 네. 20년 동안 한국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보다 많았구나. 법규에 대여가지고 한국 선수를 영입 안 하는 건가? 아무튼 예, 뭐 네. 그래서 김병현 선수도 이때 보스턴에서 뭐 선발과 개투를 오가면서 네네네.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곧 얘기할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이전에 네. 디비전 시리즈에 출전을 했었는데 그때가 그거죠. 그때 하필이면 그때 그 법규 사건을 그때 일으켜가지고 네. 이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는 거의 나오지를 않았어요. 네. 그 징계를 받은 징계를 거잖아요. 받아가지고, 네. 예. 결국 이게 빌미가 됐다라는 얘기에서 이용약 헬스 패배와의 약간 이거는 저희가 원인 제공자 막 이런 근데 거. 그 당시라면 저는 그런 얘기하고 근데 싶습니다. 뭐 그렇게는 그럴 수는 있어요. 예, 뭐 김병현 선수가 불펜 투수 한 명이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있었다면,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죠. 이제 지금식으로 약간 뉘앙스 들이붙인다면 그거죠. 죄송하지만 저희 김병현 선수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우리 김병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뭐 그래도 네. 예, 진짜로 김병현이 있었으면 혹시나 하는 건데 뭐 그렇죠. 네. 뭐 야구에 만약은 없다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3년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가 됐는데 사실 이게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때. 만약에 시카고 컵스 올라가고 만약에 보스턴 삭스 맞아요. 올라가면 네. 왜냐면은 시카고 컵스도 그때 제가 얘기했지만 보스턴보다 오히려 저주가 더 길어 이 팀은. 그렇죠.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염소의 저주. 1906년 이후로 1908년 이후로 월드 시즌 우승이 없는 팀. 근데 이 팀이 지금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올라가가지고 여기도 지금 월드 시리즈 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기대가 컸던 거죠. 시카고 컵스가 올라오고 보스턴 레드삭스가 올라오면 이건 대박이다. 근데 문제는 저쪽도 망했고 이쪽도 망했다는. 그쪽도 참 드라마틱했던 게 뭐냐면요. 플로리다 말린스랑 했습니다. 플로리다 말린스인데 5차전인가 6차전이었을 거예요. 그 시카고 컵스가 이기고 있었는데 파울 타구가 하나 나와요. 플로리다에 파울 타구가 하나 나오고 그거를 이제 보스턴의 좌익수가 잡을 수 있는 관중석 쪽으로 가는데 나름 잡을 수 있는 위치였는데 거기서 관중이 개입을 합니다. 맞네. 관중이 개입을 하면서 이걸 파울이 돼버려요. 그러네요. 예. 지금이었으면은 당장 퇴장이고 영국 그쵸. 출정이잖아요. 예. 네. 아마 이때도 아마 퇴장 조치가 내려졌을 그랬나요? 건데 예. 아무튼 그거 이후로 투수가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대거 실점을 하면서 역전을 당하고 패배를 했어요. 그 이후에 결국 시리즈를 내주게 됐고요. 플로리다에게. 그래서 이것도 염소의 저주가 또 아니냐? 네, 염소의 저주가 또 여기서도 적용이 됐다. 그다음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2003년 그거에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묻히겠는데 이것도 그때 당시 엄청난 이슈가 됐었어요. 네네네. 스티브 바트만 네. 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 이 스티브 사람은 바트만. 이 사람은 이 사람 니글리 필드 아마 영구 출입 금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얼마나 악질이었으면 진짜. 그래서 이때 원흉이 됐던 사람이 그때 시카고 컵스 우승했을 때 축하 퍼레이드 불참했다고. 못 오지. 염치가 있으면은 그렇지. 왜냐면 염소의 저주를 이어버린 본인의 이 저주가 돼버렸구나. 염소의 저주에서 타이틀 이름이. 정말 그 팬들 죽이고 싶겠다. 진짜 죽이려고 했대요. 진짜 사례를 받았어요. 받았대요. 예. 진짜. 왜냐면 지금은 더 신상털이였겠지만 그때 신상털이가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진짜. 네, 그 정도였어요. 아마 지역 신문에서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시잖아요. 시카고가 또 치안이 안 좋은 도시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 다시 넘어가서 아메리칸 리그로 다시 와서 어떻게 됐는지 이게 근데 처음에는 1차전은 이겼어요. 1차전은 팀 웨이크필드가 굉장히 호투를 해가지고 이 또 팀 웨이크필드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선수가 왜 주목을 받는 투수냐면 너클볼을 구사하는 투수. 그 당시에 로크볼은 또 마구죠, 진짜. 지금도 너클볼 던지는 투수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하죠, 않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정말 그냥 평범한 선수가 될 뻔했는데 이 너클볼을 던지는 것 때문에 특이한 그 주목받는 투수가 됐어요. 이 너클볼을 주무기로 삼아가지고 보스턴 레드삭스의 간판 투수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 보스턴 레드삭스 이 선수의 공을 받을 수 있는 포수가 또 얼마 없어가지고 아하. 보스턴에서는 또 덩 미라벨리라는 그 세컨 포수가 이 선수의 전담 포수였습니다. 이 웨이크필드 선수가 등판할 때 항상 덩 미라벨리가 포수로 나와가지고 왜냐면 이 선수 너클볼을 받을 수 있는 포수가 미라벨리밖에 없었어요. 아. 네.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웨이크필드가 다시 다른 팀에 있다가 보스턴에 다시 덩 미라벨리가 저기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됐다가 다시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로 오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미라벨리를 트레이드 하려고 할 때 방해를 했던 구단이 있어요. 어디냐? 양키스. 양키스 또 너야? 미라벨리를 못 데려가게 하려고 경쟁 입찰을 했었는데 양키스 또 당신입니까? 네. 경쟁 입찰했었는데 다행히 테오 앱스타인 단장이 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네. 그때 왜냐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있었거든요 미라벨리 포수가 근데 샌디에이고 단장이랑 친했어요 테오 앱스타인 단장이 샌디에이고 단장이 친해서 야 우리 좀 이렇게 해줘라 해가지고 미라벨리를 어떻게 데려오냐 무려 구단주의 전용기를 띄워서 샌디에이고에서 직접 모셔옵니다 보스턴에. 아 그래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차를 동원해서 경기 시간을 늦추면서까지 바로 데려와가지고 그 경기에 출전을 시켰어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런 비하인드 이 정도로 그 웨이크필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포수가 이 포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실제로 웨이크필드의 성적이 미라벨리 포수가 나왔을 때랑 아닐 때랑 너무 차이가 났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정도로 되게 재밌는 투수죠, 그러니까 너클볼을 던지는 구사할 수 있는 투수 해가지고 그래서 이 웨이크필드가 활약해서 1차전은 이겼는데 2차전은 이제 양키스가 바로 서력했고 3차전 이제 그 다큐에 나오는 게 3차전이었죠. 그렇죠. 예,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나왔고 양키스는 로저 클레멘스 에이스가 이제 에이스 매치가 나왔는데 노익장. 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정구님도 잘 아는 선수가 등장합니다. 나오죠. 카림 가르시아. 당시에 양키스의 아, 그쵸, 그쵸. 타자였는데 페드로의 공이 카림 가르시아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가르시아 선수 성질로는 불 같은 거 알죠?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달려들었죠? 두 선수가 말싸움을 합니다. 야 진짜 롯데 와서는 성질 많이 준 거였구나. 말싸움을 하는데 이 순간 이제 페드로가 저기 가르시아를 이제 지원해주기 위해 그렇죠, 끼어든 그렇죠. 양키스 포수 호르에 포사다에게 욕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가르시아는 바로 이루스에게 슬라이딩 태클을 하고요. 야.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가르시아 역시 가르시아 답네. 자 이제 여기서 양키스가 가만히 있겠냐? 안 다루죠. 로저 클레멘스가 바로 보복에 나섭니다. 매니 레미레즈를 상대로 위협구를 던지죠. 아. 그리고 바로 벤치 클리어링. 그러니까 지금이면은 만약에 그런 거 던지면은 이제 뭐 빈볼이나 그런 것 때문에 퇴장하는 건데 그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진짜. 그리고 결국 이 벤치 클리어링으로 흔들린 거는 보스턴이었습니다. 양키스는 냉정했고 보스턴이 스스로 무너지면서 그렇습니다. 양키스가 이겼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경기 종료 후에 페드로의 한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카림 가르시아 그 듣보잡이 누군데? 그리고 또 뭐 페네이 파크 그라운드 정비사랑 양키스 불펜 투수 제프 넬슨이 또 한바탕 실랑이를 또 경기 끝나고 보셨고요. 그렇죠. 아무튼 뭐 정신없이 막 싸운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3차전은 양키스가 가져가면서 2승 1패로 우위를 하다가 4차전은 또 웨이크필드가 또 활약하면서 그리고 제이슨 베리텍이 결승타를 터뜨리면서 보스턴이 또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5차전 이번에는 양키스가 또 페네이 파크에서 마리아노 리베라. 리베라가 또 양키스의 수호신. 그쵸. 메이저리그 전설적인 구원 투수. 전설의 마무리 투수죠. 그쵸. 리베라는 뭐, 네.
그래서 리베라의 활약으로 양키스가 이제 한 1승만을 남겨줬습니다. 6차전. 여기서 이것도 난타전이 펼쳐졌어요. 난타전이 펼쳐지면서 벌떼야구. 말 그대로 벌떼하고 진짜. 궁지에 몰린 레드삭스는 벌떼야구를 펼치면서 어떻게든 양키스를 막는 데 성공하고 타선이 터지면서 결국 7차전까지 갑니다. 이게 딱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흐름이 그런 게 진짜 저 지금 물론 이제 저도 지금 이거 찾아보면서 지금 경기 보면서 그 경기 기록 보면서 듣고 있는데 저 그거 생각났어요. KB로 치면은 그 소위 그 99년 그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삼성대 롯데. 그쵸. 삼성은 그 소위 그 경기를 삼성적으로 키우고 네. 롯기도문. 소위 롯기로 해버렸던. 그거 때문에 아 진짜 잠깐만 심지어 저기 그때 저기 유니폼 색깔도 저기 저 롯데 저 회색이었네. 자, 그래서 운명의 7차전까지 왔습니다. 양키 스타디움에서 7차전을 하는데 또 페드로와 로저 클레멘스가 또 맞붙고요. 네. 그리고 초반에는 보스턴이 많이 앞서갑니다. 로저 클레멘스가 흔들렸고 페드로가 호투를 하면서 나오다가 판의 말 나오죠. 다큐에. 페드로가 호투를 하니까 단장이 얘기를 했어요. 감독에게. 페드로가 109가 넘어가면은 흔들린다. 무조건 바꿔야 된다. 하지만 감독은 그 당시 감독 그레디 리틀 감독은 페드로를 그냥 투입을 합니다. 8회에도. 그리고 그 페드로가 어떻게 됐냐. 다큐에 나옵니다. 데릭 지터의 2루타, 버니 윌리엄스의 적시타, 네. 그리고 마스이 히데키, 고질라. 아 고질라 마치 네. 그리고 2루타, 그리고 호르헤 포사다의 동점 2루타. 무려 4타자 연속 안타로 순식간에 5대5 동점이 됩니다. 네. 그리고 결국 여기서 어떻게든 역전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역전은 허용하지 않았고 결국 불펜 투수와의 대결로 가서 연장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니베라가 어마어마했던 게 니베라가 9회에 등판해서요. 무려 11회까지 3이닝을 혼자 다 틀어막았어요. 이 진짜 사람이 아니야 진짜. 진짜 이거는 보스턴 팬의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리베라는 벽 그 자체였는데 그렇게 11회 말 운명의 11회 말이 왔고 웬만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투수를 다 동원한 보스턴은 마지막에 결국 내세운 카드가 팀 웨이크필드였습니다. 그리고 웨이크필드가 10회 말에 3자 범퇴를 막았고 11회 말에 들어서는 순간 타석에 나온 양키스 타자는 에런 분. 참고로 이 에런 분은 지금 양키스 감독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에런 분이 웨이크필드에 초구 69마일 너클볼을 그대로 잡아당겨서 양키 스타디움 좌측 담장을 넘겨버리는 굿바이 홈런. 그렇게 끝났고 양키스의 또 양키스의 승리로 끝나고 보스턴 레드삭스는 또 밤비노의 저주에 블루를 삼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또 양키스도 역시 모든 힘을 여기 다 써버려가지고 그쵸. 다음에 그쵸. 플로리다한테 거짓말처럼 월드시리즈에서 2승 4패로 지면서 월드시리즈에서 우승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 결과 이제 앱스타인은 빡쳐가지고 리트 감독을 잘라버렸고 예. 결국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딱 그 시리즈가 딱 이제 그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1화가 끝나죠. 네, 그래서 2004년으로 들어갔는데 2004년도 이게 근데 딱 어떻게 이게 맞아 떨어지지 어떻게 이게 맞아 떨어지지 모르겠네. 어떻게 만나지? 그냥 왜 둘이 어떻게 또 만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강팀이니까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한 팀은 지구 우승을 같은 지구이기 때문에 같은 아메리칸이가 동부 지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팀 우승을 해서 나갈 수 있는 팀은 한 팀밖에 없는 거고 그 지구 1위로 나갈 수 있는 팀은 나머지 한 팀은 와일드 카드를 거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보스턴은 저번 2003년처럼 결국 또 지구 1위는 양키스가 차지하고 보스턴은 지구 2위를 했는데
그 와일드카드 레이스 그 당시에는 이제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각 동부 서부 중부 지구에서 2위 팀 중에 가장 성적이 좋은 팀이 바로 올라가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보스턴이 그 2위 팀들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스턴과 양키스는 또 각각 이제 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각각 다른 팀들 상대해서 또 이기고 결국은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독을 이제 새로 바꿨어요. 네. 테리 프랑코나 테리 프랑코나 감독. 예. 데려왔고 이분이 요즘 뭐 하세요? 이분이 지금 갑자기 물어봐. 갑자기 뭐 그런 토크야. 이분이 보스턴을 그 우승을 시키고요. 저기 클리블랜드 감독으로 갑니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예, 감독으로 가가지고 클리블랜드도 무려 우승이 엄청 길어요. 이 팀도. 클리블랜드도 저기 뭐야 1900 가장 최근 우승이 월드 시리즈 가장 최근 우승이 1948년이에요. 여기도 지금 그리고 그 프랑코나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 가장 최근에 갔던 월드 시리즈가 1997년이었고 그 이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랑코나 감독이 가고 난 다음에 2016년에 월드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그 2016년 월드 시리즈에서 만난 상대는 바로 그 염소의 저주. 그렇습니다. 시카고 컵스였던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 그리고 그때 시카고 컵스의 단장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누군데요? 테오 앱스타인. 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아, 또 그렇게 돼버리는구나. 테오 앱스타인이 시카고 컵스의 단장으로 있고 테리 프랑코나 감독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감독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 둘이 월드 시리즈에서 맞붙게 된 거예요. 반민호의 저주를 푼 두 주역이 이번에는 각각의 또 다른 팀에 있는 저주를 풀기 위해 가지고 월드 시리즈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도 엄청 난리가 났어요. 2016년 월드 시리즈도 어느 한 팀은 저주를 깬다. 결국은 컵스가 저주를 깨게 되고 아직까지도 여기는 와후 추장의 저주라고 해서 아, 그쵸. 예, 아직까지 이거는 이제 결국은 팀 이름도 바꾸어요. 네, 가디언스, 인디언스에서 가디언스로, 네. 예. 지금은 근데 올 시즌에 이 테리 프랑코나 감독은 신시내티 레즈 감독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지금은 신시내티의 감독으로 있습니다. 이 가디언스 이름 바꾼 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인디언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약간 인종차별적인 PC함이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PC 요소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이지 인디아는 아니잖아요. 네. 쉽게 그렇죠, 말하면.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참고로 이번에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그 마이너 팀 코치로 저기 이전에 그 롯데 자이언츠에 있었던 허일 코치가 이번에 거기를 갔어요. 근데 원래 허일 코치가 원래 그 미국에서도 대학팀 지금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대호 선수 그 유튜브에서도 간간히 얼굴이 비쳤었는데 이번에 또 클리블랜드로 가가지고서 또 꽤 좀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성민유 단장은 어디로 갔나요? 그건 뭐 알아서 가겠죠. 뭐 미국에서 뭐 밥벌이를 하시는 분이라. 네. 네. 마가돔의 성담장 진짜. 그래서 이제 새로 데려온 선수가 커트 실링 데려왔어. 네. 커트 실링은 이제 저기 2001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아까 얘기했던 김병현 선수가 진짜 있었던. 네. 어떤 월드 시리즈 우승의 주역 중에 한 명이었죠. 당시 랜디 존슨과 더불어서 원투펀치로 최강의 선발진 원투펀치를 구성했던 최공의 최강의 노장들이었죠, 진짜. 최고의 커트 실링은 노장이라고는 할 수 없고 아, 그렇게 하겠네요. 예, 최고의 투수 중에 한 명을 데려온 거죠. 아, 그래. 커트 실링. 저기 랜디 존스라고 노저크 더메스가 거의 최고의 노장들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커트 실링을 데려왔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키스 폴크. 예, 키스 폴크는 마무리로 이제 마무리로. 예. 근데 다큐에서도 나오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그 영입 전쟁이었죠. 에이로드의 영입. 네. 에이로드 영입 전쟁이었는데 하필 원래는 에이로드가 저기로 원래는 레드삭스가 먼저 계획을 했었죠. 매니 라미레즈를 통해서 이렇게 트레이드하는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트레이드하는 거를 거의 성사까지 갔었는데 계약 관련해가지고 뭔가 조금씩 어긋나는 게 있다가 결정적으로 그 다큐에 나오는 거는 이제 선수 노조가 개입을 했다. 선수 노조가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계약이다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무산이 됐고요.
무산이 되고 뭐 다큐에서는 뭐 케빈 밀라가 뭐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뭐 그랬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여기서 이 무산된 거를 노린 양키스가 알폰소 소리아노를 보내면서 에이로드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키스는 에이로드까지 데려오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강타자 게리 셰필드. 우리에게는 박찬호 도우미로 잘 알려져. 아, 그렇죠. 예. 당시 다저스에서 박찬호 도우미로 이 특이한 타격폼 이렇게 막 배트를 이렇게 사정없이 흔드는 타격폼으로 유명한 게리 셰필드를 데려오면서 굉장히 또 악의 제국에 또 여러 이런 강한 선수들을 대거 데려오는 소위 말하면 지금 다저스와 같은 행보를 보이는 양키스였고요. 그래서 이제 디비전 시리즈에서 이제 보스턴이 애너하임 에인저스 만나가지고 네, 우리 그때 저기 외아이 천사들 네네. 그거 할 때 나왔던 그때는 천사들. 애너하임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겨서 올라오고 이제 뉴욕 양키스는 미네소타 트윈스 상대를 해서 이제 이겨서 올라와서 이제 네. 맞붙게 됐는데 예. 이제 특이한 게 이제 1차전에서는 뉴욕 양키스가 이겼어요. 이번엔 예. 반대로. 그러니까 1차전 커트 실링을 내보냈는데 무너졌죠. 왜냐면은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의 때 수비 중에 이번 다큐에서도 나오지만 수비 중에 발목 부상을 당합니다.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정상 상태가 아니었어요. 테이프로 부목을 다리를 고정하고 진통제까지 맞은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던졌는데 역부족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2차전 이거 저기 나오던데 Who's your daddy? 페드로 네 아버지 뭐 하시러? 그렇죠, 그런 거죠. 페드로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정규 시즌 때 양키스한테 털렸어요. 털리고 난 다음에 인터뷰에서 양키스한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양키스를 내 아버지라고 불러야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네 아버지 뭐 하시러? 양키스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데디가 아버지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소위 관용적으로 표현해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라는 게 크잖아요, 사실은. 네. 표현이. 예. 넘지 못할 벽이라는 그런 의미의 산 뭐 이런 거. 예, 약간 그런 관용적인 표현인데 양키스 팬들은 또 이걸 또 놓치지 않고 네 아버지 그러면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이제 사투리면 네 아버지 누구? 네 아버지 누구고? 약간 이런 거니까. 아니, 플래카드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예. Who's your daddy? 예. Who's your daddy? 짝짝짝짝짝 이거 네 아버지 뭐 하시러? 베드로야, 네 아버지 뭐 하시러? 뭐 근데 어쨌든 간에 페드로는 그래도 뭐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6이닝 3실점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존 리버가 더 잘 던졌죠. 양키스의 존 리버가 더 잘 던지면서 존 리버는 7이닝 1실점 그리고 뒤를 이어나온 마리아노 리베라가 네. 언제나 그렇듯이 뭐 네. 바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양키스가 2승을 선점합니다. 그리고 3차전은 3차전은 이제 무슨 페네이 파크로 이동을 했는데 우천으로 하루가 연기됐고 자 여기서는 모두 선발 투수 둘 다 초장부터 두들겨 맞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양키스의 구원 투수 하비에르 바스케스는 나름 잘 던진 반면에 보스턴의 불펜은 완전히 무너지면서 19대 8이라는 어마어마한 점수로 양키스가 3승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보스턴 지역 신문에는 보스턴 글로브가 뭐 이제 워낙 보스턴에서는 거의 1등 신문이잖아요. 예, 보스턴 지역 신문 보스턴 글로브에는 이 스포츠에서는 19대 8이라는 이 3대 0은 공식적인 사형 선고다. 이게 끝나면 우리는 이것을 스포하며 쓸쓸한 겨울을 보낼 것이다라고 대충 우린 안 될 거야. 우린 올해도 안 될 거야. 아마. 이런 뉘앙스로 기사를 내면서 왜냐면은 여태까지 이제 메이저리그의 7전제 시리즈에서 네. 3승을 먼저 내주고 경기를 내리 4연승을 해서 경기를 뒤집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긴 하죠. 모두가 다 양키스가 이번에도 양키스가 가는구나. 또 양키스가 보스턴을 또 잡는구나. 그렇죠. 레드삭스는 또 이렇게 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끝났으면 양키스가 이렇게 끝났다면은 이 다큐는 나오지 않았겠죠.
이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4차전. 네. 자, 4차전은 이제 올랜도 에르난데스와 데릭 노우가 맞붙었는데요.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초반에 2점 홈런으로 앞서갑니다. 그리고 보스턴이 바로 3점을 내면서 역전을 시킵니다. 하지만 다시 양키스가 마스이와 버니 윌리엄스, 토니 클락이 2점을 내면서 4대3으로 앞서가고요. 자, 이제 4대3으로 앞선 상태에서 9회 말이 됐고 양키스는 당연히 누구를 올리겠습니까? 마리아노 리베라를 리베라 또 리베라. 어김없이 올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부분은 수호신 리베라 나왔구나. 결국 이렇게 양키스가 완전히 스윕을 하는구나 했는데 케빈 밀러가 볼넷을 골라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케빈 밀러를 대신한 대주자 두둥 데이브 로버츠가 로버츠. 나옵니다. 데이브 로버츠. 예. 그리고 데이브 로버츠가 리베라의 견제구를 무려 4번이나 다큐에서도 나오죠. 4번이나 던지다 한 번은 진짜 아웃될 뻔했다고 로버츠가 아무튼 털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끝까지 리드 폭을 넓혀서 리베라를 압박하더니 바로 초구에 달려요. 초구를 던진 로버츠 감독이 그랬대요. 초구에 그냥 달릴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냥 초구 던질 때 바로 달리자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초구를 던지자마자 도루를 합니다. 그리고 도루의 성공. 이 도루는 아직까지도 더 스틸로 회자가 됩니다. 더 스틸. 네. 저는 약간 그런 얘기 할 줄 전반사 알았어요. 너무 쳐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얘기할 줄 알았어요. 이 도루는 아직까지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 도루가 진짜 얼마나 중요한 도루였냐면요. 이 도루의 주인공인 로버츠는 네. 그 트레이드가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사 시즌에 트레이드가 돼서 보스턴에 온 선수였어요. 3개월만 뛴 거예요. 네네. 공사 시즌 끝나고 바로 또 다른 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보스턴에서 3개월만 뛰었던 거예요. 근데 2007년에 샌프란시스코 소속으로 페네이 파크에 옵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뭐 페네이 파크에 올 일이 없었으니까 내셔널리그 선수였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소속으로 페네이 파크에 원정에 왔는데 이 선수가 로버츠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보스턴 팬들이 아낌없이 기립박수를 쳐줬어요. 예. 그 정도로 이 도루가 정말 이 시리즈에서 중요했던 도루였고 그 어마어마한 그 역할을 했던 도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2루에 살아나가고 타자 빌 뮬러가 적시타를 치면서 리베라를 상대로 적시타를 치면서 로버츠가 홈에 들어오면서 4대4 이 경기가 동점이 됩니다. 그 리베라가 블론 세이브를 범했어요. 네. 그 어쨌든 간에 결국 리베라가 이닝을 마무리 지었고 연장에 돌입합니다. 이미 9회에 거의 12시가 다 된 상황이었고 네. 연장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새벽 1시를 넘어간 상황이었어요. 1박 2일이네. 네. 무박 2일, 무박 2일. 네. 그리고 12회 말 매니 라미레즈가 결국은 끝내기로 매니 라미레즈가 안타를 치고 나간 다음에 네. 오티즈 아까 그 얘기했던 데이빗 오티즈가 나와서 투런 없나? 넘깁니다. 끝내기 홈런. 그리고 보스턴 그 당시를 중계하던 캐스터의 한마디. 오늘 밤에 다시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 tonight. See you later tonight. 오늘 밤이죠. 아이고. 그렇게 극적인 끝내기 홈런으로 레드삭스가 1승을 만회합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양키스가 앞서 있었죠. 그리고 5차전. 이것도 또 어마어마했네요. 5차전도. 5차전도 연장까지 갑니다. 연장 14회? 14회까지 갑니다. 왜냐면 메이저리그는 뭐 그게 없어요. 그냥 끝장 승부야. 네, 그렇죠, 그렇죠. 레드삭스도 키스 폴크를 포함해서 모든 투수를 다 쏟아부었고요. 이렇게 연장에 가서 또 웨이크필드가 3이닝 동안 막아냅니다. 연장에서. 그런 다음에 또 오티즈가 또 끝내기 안타. 또 오티즈가 끝냈어요. 오티즈가 그렇게 또 끝내면서 여기서 또 캐스터의 명언 데이먼이 홈으로 달려듭니다. 그대로 뉴욕까지 달려도 되겠습니다. 왜냐면 6차전 저기 양키 스타디움에서 하니까. 그렇게 해서
6차전까지 갑니다. 결국 시리즈의 향방은 양키 스타디움으로 넘어갔고 이제 운명의 6차전 전설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선발은 커트 실링 부상 투혼을 발목 섬유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아, 그 유명하죠. 네. 그 피 부상을 그, 참고 등판하면서 네. 이 유명한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요오드 아니냐? 네, 그거 저기 그 잉크 뿌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오드. 네. 요오드. 네. 아, 요오드래요? 네, 요오드 한 거 아니냐. 하지만 뭐 그런 썰이 나왔긴 했는데 공식적으로 피가 맞대요. 예. 아, 그래요? 예. 뭐 그냥 음모론이죠. 그러니까 요오드 음모론. 그래서 양키 어쨌든 간에 팬들이 피든 요오드든 부상을 참고 등판한 건 맞아.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상 투혼을 하고 그 양말을 카메라가 보여주지. 이제 보여주는 순간이 그 명장면이 됐고 근데 사실 이 블러디 sak스 못지않게 또 하나의 명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큐에서도 나오죠. 알렉스 로드리게스의 파리채 파리채 부도킹. 예. 태그하지 마 임마 태그하지 말라고 그 쳐내는 거 그게 이제 수비 방해가 돼가지고 네. 아웃이 되면서 추격점이 날아갔죠. 양키스의 추격점이 날아가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커트 실링의 투혼 호투와 보스턴의 그 마크 베론의 3런 홈런 때문에 네. 그대로 경기가 종료되고 결국은 3연패 뒤 3연승을 기록합니다. 레드삭스가. 네네네. 이것도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예요. 7천제 시리즈 중에서 네. 3패를 먼저 하고 3승을 한 것도 메이저리그 사상 그 당시 최초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7차전으로 가죠. 근데 이 7차전은 좀 너무 허무하게 끝났어요. 네, 초반에 보스턴이 뭐 오티즈가 홈런 치고 그다음에 조니 데이먼 여기서 이제 7차전의 영웅은 조니 데이먼이 됐죠. 조니 데이먼이 말로 홈런. 그럼 여기서 이제 사실상 양키 스타디움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고 결국 어떻게든 양키스가 추격을 해봤지만 레드삭스가 마지막으로 틀어막으면서 네. 메이저리그 역사의 길이 남을 7전 4선승제 첫 역수입이 달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거 네. 오히려 그래서 매 월드 시리즈는 그게 관심인데 생각보다 아, 그러니까 빨리- 이게 네. 대격적인 분위기가 이게 진짜 그거 같아요. 진짜 그 보스턴은 어떻게 월시리즈 갔는가. 아니 그리고 요거에 이게 너무 명승부여가지고 사실 반대쪽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도 그냥 묻혀버린 거잖아요. 엄청 어떻게 보면. 명승부였거든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랑 휴스턴 애스트로스랑 네. 여기도 7차전까지 갔거든요. 여기도 5차전에서 막 끝내기 3런 나오고 6차전에서도 끝내기 홈런 나오고 네네네. 그랬는데 다 붙였어요. 이 보스턴 레드삭스의 대역전에. 네. 그리고 월드 시리즈는 너무 허무하게 끝났고. 네, 그렇죠. 너무 셧아웃이 돼버렸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이거 얘기를 원래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 다음 너무 시간에 길었어. 넘어갈게요. 아니 근데 이거는 어떻게 요약하기가 자, 그래요. 최대한 요약한 건데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04년까지 얘기했었으면 이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얘기를 할 건데 클럽하우스 보스턴 레드삭스의 1년 요걸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고요.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